자,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모델링하고 그리고 도면화 작업 부분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유리나 난간 부분,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일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래서 짧게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아마 배포용 파일 폴더는 제가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 여기에 있는 뭐 영상은 아니고, 여기는 파일도 제가 제공 안 해드릴 것 같고요. 요 세 가지 파일, 레퍼런스 01번, 그리고 레퍼런스 02번, 그리고 방문자 센터. 이게 수치 지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수치 지형도라고 하는 거를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배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지형도라고 하는 거는 등고 라인이 있는 지형도인데요. 이렇게 국가 공간 정보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수치 지형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지도에 이런 등고선이라던가 이런 지도 정보가 있는데, 이런 지도 정보에 높이 값들이 들어가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도면이고요. 자, 그러면 대지를 만드는 작업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만드는 작업은 여기 보이시는 매스 앤 대지 탭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형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대지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형면 눌러주시고요. 지형면을 누른 다음에 여기 1층 평면도 부분 가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점을 찍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점 배치라고 해놓고 이렇게 클릭 하면은 이렇게 지형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형은 만들어져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VG 눌러주시고, 여기 밑에 쭉 가보시면 여기에 지형이라고 하는 게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이제 지형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뷰를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지형을 눌러보시고 점으로 하겠다. 그런데 점의 레벨이 0,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형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형을 만든 다음에 나 한 1000 정도 높이 등고 레벨을 갖고 있는 지형을 여기다 추가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등고 레벨 라인이 추가가 돼서 그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자, 여기에서 3차원 비에서 보면 제가 찍은 높이의 등고 레벨 라인 이렇게 제가 쭉 찍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가 약간 올라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레벨이 제로고 이쪽은 1000 높이로 레벨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뭐 제가 일일이 그리기가 정확하게 주지 않겠죠. 실제 지형에 따라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도면을 활용을 할 건데요. 이 도면이 여기 제공되어져 있는 도면인데, 제가 갖고 있는 CAD 관련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토캐드로 열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오토캐드로 열으신 다음에 해당 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옆에서 살짝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게 높낮이를 갖고 있는 선들입니다. 이게 수치 지형도의 일부분을 표현해 준 건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오토캐드에서 여시면 아마 2차원 평면도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럴 때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오토캐드에서요, 마우스 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마 얘가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이 돼서 보일 거예요. 제 컴퓨터에 현재 오토캐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우선 말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삽입하신 다음에 여기 CAD 링크로 해서 CAD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셨던 파일이 CAD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자 센터 사이트 도면을 그냥 쭉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스 지형 다시 가신 다음에 지형면,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링크로 가져온 가져오기 인스턴스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3D 뷰로 가시고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토캐드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수치지용도에 있는 그 지형 레벨의 도면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도면 정보와 지형 모델링이 같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VG 또 눌러주시고 여기에 가져오기 카테고리에 보시면 이 DWG 데이터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하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여기에 같이 있던 선이 이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건물의 바닥 부분, 매트 기초 형식으로 바닥 부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메스 대지의 건물 패드, 건물의 밑에다 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1층 평면도로 가신 다음에 선을 그릴 건데 건물이 배치되어져 있는 위치에 선을 연결을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룰이나 규칙은 있는 건 아니고요. 건물의 전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쭉 아웃라인 위주로 배치의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크 부분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갔다가 이 주변에 있는 선 부분으로 쭉 연결해서 완료를 해주시고 꼭 정확하게 그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레벨 부분 한 다음에 체크 해주신 다음에 여기 3D 뷰 가보시고 3D 뷰에서 뷰 화면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단면 상자 해주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걸 쓱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 바닥 부분에 이렇게 어떤 이 건물의 밑에 방향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매트 형식의 기초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컨트롤 Z, Z 하신 다음에 단면 상자는 이제 꺼주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지 구분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1층 평면도 가신 다음에 건축에 메스 대지에 여기 대지 경계선이 있고 그리고 소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구역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눌러줄게요. 그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바닥선을 대충 이렇게 쓱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한번 클릭해볼게요. 그냥 클릭해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3D 뷰에서 보시면 외부에 있는 오브제랑 여기 내부에 있는 별도 오브제가 이렇게 별도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지 너비를 정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잡아줄 건데요.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여기 58,0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쪽 바깥쪽 부분을 딸깍 선택해 주시고 대충 84,000 84,000으로 하게 되면 바깥쪽 부분 선택된 걸 기준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디멘션을 클릭해서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방향으로 또 선택해 주시고 여기선 42,0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62,000으로 어느 정도 대지 경계의 구분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부분으로 또 도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 건데 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얼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스 대지 부분으로 가셔서요. 똑같이 소구역을 누르실 건데 소구역을 누르는데 여기에서 박스로 얼추 이렇게 선을 그려버릴게요. 얼추 이렇게 그리시고 이 밑에 부분도 얼추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이 구분선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클릭을 해주면 여기가 대충 12만 어쩌고 돼 있죠. 이걸 만으로 바꿔줄게. 만. 네.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밑에 부분을 선택하니까 제대로 그 선택되어져 있는 선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찍어 주신 다음에 정확하게 이쪽 위로 올라가게 할게요. 만 해서 여기가 이제 교차로가 될 거예요. 교차로로 만들어 줄 거고, 이 상태에서 구분, 이거 자르는 게 있어요. 턱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선택해서 여기 아스팔트 부분의 도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선이 나오고, 여기 등고 라인이 잘려가지고 도로가 잘려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차로가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똑같이 깔리는 구간에는, 자, 이 구간인데 이걸 다시 경계 편집하신 다음에 여기에 주차장, 이 건물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건물에 대한 주차장도 어느 정도 너비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선을 만들기 전에 체크해서 우선 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끝과 끝 부분에 만들 건데, 보통 주차장 하나 사이즈를 2.5m에서 3m로 봤을 때 여기와 여기 있는 사이즈를 제가 10대를 넣는다고 봤을 때 한 30m 이상 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30m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경계 편집 들어가서 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줘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을 한 4m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거 선택해 주시고, 양쪽으로 교차해야 되니까 한 6m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6,000 해서 양쪽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똑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체크 해주시고, 신속 스케칭에 밑에 부분에 여기가 연결이 한 선으로 쭉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렇죠. 그럼 선택해 주시고 끊어주고 한 다음에 선택 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재질을 넣을 건데요. 재질 넣고 이 재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아스팔트라고 입력해 줄게요. 그럼 아스팔트 역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재질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 부분으로 선을 또 그려줄 거예요. 다른 도로, 이 건물의 내부 도로선, 인도가 될 수 있겠죠. 인도를 그려줄 건데, 인도는 4m 너비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메스 작업에서 여기 똑같이 소구역으로 해주신 다음에요, 선을 직선으로 양쪽으로 그려지게 하나 선 그려주시고, 이쪽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사실 좀 멀긴 머네요. 도로에서 건물까지. 그래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고 한 4,000 정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4,000, 이쪽으로 4,000,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이것도 한 4,000 정도 딱 맞춰줄게요. 이렇게 닫혀있는 선이 되게끔 해주시고, 선 그 다음에 선 해서 그리는데 여기가 딱 끝에가 안 맞게 그려져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선택해서 끝에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지, 아마 그리시다 보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케이, 얘는 잘 돼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끊어줘야겠죠. 끊어줘야 되니까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뻥 끊어주고 트림해서 선택 해주시고, 이쪽도 선택해서 하나의 선으로 쭉 이 내부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완료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요 재질은 제가 벽돌 재질로 넣어줄게요. 벽돌 해서 여기에서 벽돌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뭐 바닥 벽돌 상태이니까 크게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벽돌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이거 벽돌 공통으로 해볼까요? 벽돌 공통으로 해서 줄게요.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녹지로 만들어 줄게요. 녹지 해서 잔디로 해주시고, 그럼 잔디가 이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직 안 불러와졌어요. 선택해 주시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잔디가 표현되는데 잔디 느낌이 안 나죠. 예, 구분선이. 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잔디 부분 선택해 주시고, 기본 색상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녹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각각 부분 파트들이 표현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슬롯을 이제 배치할 거예요. 주차 구성 요소 하시면 딱 하나 나와요. 2400에 4800짜리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주차 슬롯을 대충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친구 선택한 다음에 여기 배열이라고 있어요. 배열 확대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게 2.4m짜리니까 한 11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대 빵 하면 11대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 여기도 배치를 할게요. 그래서 주차 구성 요소 해주시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너비 위치 맞춰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복사한 다음에 클릭해 주시고, 복사가 아니죠, 배열. 자, 여기에서 수정 배열 해주시고, 다시요 선택해 주시고 배열 한 다음에 복사. 여기는 한 10대 정도, 10대가 안 나오나? 한 10대 해볼게요. 10대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서 9대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나무를 심을게요. 나무 메스돼지의 돼지 구성 요소에서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틈 없이 대충, 도로 주변 식재, 아무래도 보차 분리를 해주는 거죠. 해주시고 클릭. 나무 같은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트윈모션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도 미리 접해 보셨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물의 외부 구성 요소를 꾸미는데 나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부분 식재들을 과감히 많이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다양한 식재들이 있어요. 다양한 식재들을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뷰 잠깐 보시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작은 나무들만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큰 나무 같은 것도 심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1층 평면도로 돌아가셔서 여기에 메스 부분에 대지 구성 요소 밑에 보시면 차량이 있을 거예요. 한 대밖에 없을 텐데 비틀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차 몇 대만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여기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차량이 배치 요소로 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만 보이게끔, 그래서 꼭 여기 이걸 다 배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하시게 되면 뭐 장애인 주차라는 거, 아무래도 출입구랑 가까운 부분은 장애인 주차 너비도 바꿀 수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로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3차원뷰로 가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쓱 해주시고, 여기 느낌 중에 사실적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지금은 무슨 종이 모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나무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조금 더 고급져 보이게 표현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진짜 낮은 나무들밖에 없네요. 여기 한 3m나 4m짜리 나무 조금 더 추가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쭉 보시고, 너무 나무가 고만고만한 친구들만 있으니까 한 5.5m짜리 한번 배치해 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거 사실적으로 해놓고 했을 때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거 그냥 사실적 말고 음영 정도만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층 평면도에서 추가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있어요. 군데군데 있어요. 예. 너무 난쟁이 나무들만 있어서 이렇게 얼추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좌측에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 구조인데요. 이거를 여기에 보이시는, 아마 제가 이미지 파일을 같이 첨부해 드렸을 겁니다. 이러한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에 가보시면 프로젝트 맥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맥 이벤트를 켜주시고 뷰 대분류라고 해서 이거는 문자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뷰 부분에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되어져 있는 게 뷰라고 써져 있죠. 이쪽에요. 네, 뷰라고 써져 있고 이쪽도 뷰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맥이변수 만드는 건 사실 많이 쓰이는데요. 뷰 중분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도면의 구조를 바꿔줄 수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레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실 때 좀 더 많이 소분류 활용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뷰. 해서 뷰,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각각의 타입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뷰 파트 가셔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탐색기 구성 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저희가 도면화 작업을 보정할 거기 때문에 Shift 하시고 모델 두 가지 형태의 구성을 바꿀 거고요. 그룹화 정렬할 때 뷰 대분류와 뷰 중분류 그리고 뷰 소분류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저장을 해줄 거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적용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우선 없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도면이 제공되어져 있는 것만을 활용을 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1층 평면도 부분이 있어요. 1층 평면도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뷰 대분류 부분이 있고요. 뷰 대분류 부분에는 01 시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 부분에는 01 건축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뷰 소분류에는 A 평면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면도. 네, 이렇게 하나 입력을 해주셨으면 적용을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되고요. 2층 평면도 역시 해주면 되는데 이미 하나가 저장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면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데 시트 건축 한 다음에 비인면도 이렇게 분류 체계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도면 세트를 만들 때도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팅을 또 잘 해놓으면 밑으로 가서 이렇게 인면도 해주시고 북측면도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서측면도 역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면도가 있어요. 단면도 A, A와 BB
순서는 상관없는데 가로 방향으로 배치된 1층 평면도로 갈게요. 그래서 건물을 그냥 A를 이렇게 놔두고 B를 그냥 이렇게 우선 잘라 볼게요. 나중에 도면 세트 만들 때도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쉽고 빠르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하면 단면도가 만들어졌어요. 건축에 보시면 여기 뷰에 보시면 단면도가 있는데 이것도 쓱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뭐 가로로 끊어져 있는 게 AA로 만들겠어요. 이렇게 지금 단면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여기 단면도는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기를 할게요. 이름 바꾸기 할 때는 F2키를 눌러도 돼요. F2키 누르셔가지고 이거 단면도인데 A 빼기 A 다시야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똑같이 F2키 눌러주시고 아이고 F2를 눌렀네요. F2키를 눌러주시고 단면도 B 땡이야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AA부터 똑같이 A 건축인데 단면도가 없으니까 C는 단면도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A 건축 단면도야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배치도 배치도 파트는 동일하게 여기 배치도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Shift 한 다음에 배치도가 D 한 칸 띄시고 배치도야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A, B, C가 우선은 그 이미지에 있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에 관련된 평입 단면도 그리고 천정도 하나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3D 뷰에 관련된 것도 쭉 정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입 단면도는 사실은 위에 있는 도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제 하시고요. 뷰 복제, 이 친구도 뷰 복제 해주고 이름을 복사본 이름을 약간 이걸 늘린 다음에 F2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1층 1층이라고 그냥 해줄게요. 1층 하면 얘 평면도 1층이 되고 이거는 그냥 2층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는 거죠. 그래서 02 모델이라고 하나 새롭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01 도면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칸 줄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A 평면도로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 주시면 이제 밑에 또 정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역시 2층 모델 1층 1도면이라고 해서 밑에 배치되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지붕 평면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면도 누르시고 평면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붕에 해당하는 평면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실 인면도를 가보시면 여기 지붕 평면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삼각형 부분 있죠? 저걸 더블 클릭하시면 지붕 평면도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니까 여기 있었네요. 그러면 해당 지붕 평면도 역시 밑으로 내리셔서 2번 모델의 1번 도면의 평면도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면도 같은 경우에도 위에 남측 뷰 복제 각각의 영역을 뷰 복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모델을 위한 인면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남측 F2키 누른 다음에 동측, 북측, 서측 해서 각각 만들어 주시고 2번 모델 파트의 도면까지만 이렇게 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도면 해주시고 북측도 2번 도면, 서측도 2번 도면 해서 각각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면도도 복제 하고 복제 해서 이름을 좀 다르게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단면 이렇게 하면 충돌이 나거든요. 그래서 F2키 눌러주신 다음에 단면 A 다시 해주시고 도에 도자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도 이렇게 빼주시고 이건 역시 2번에 2번 도면의 단면도. 그래서 저기는 네이밍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한번 저장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천장평면도 만들 건데요. 자, 천장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도 부분에 자, 반사된 천장평면도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기존 뷰를 복제하지 않습니다. 해준 다음에 1층에 대한 천장평면도 더블클릭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1층에 대한 반사 천장평면도에 하면서 1층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평면도 같은 경우에도 선택한 다음에 기존 뷰를 하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아까 전에 복제해서 옮기기를 했었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컨트롤 Z, 컨트롤 Z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반사된 천장 평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2번 모델 도면 해주시고 요거는 D 해주시고 천장평면도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모델 도면 천장평면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뷰를 추가할 거예요. 3D 뷰를 추가할 건데 남동쪽, 여기가 쭉 봤을 때 여기가 북쪽, 위의 방향이 북쪽, 여기 남쪽으로 봤을 때 남동쪽은 이쪽 방향이죠. 남동쪽, 남동쪽이라고 해서 북동쪽이군요. 북쪽이 여기라고 보고 동쪽을 이쪽으로 보고 잘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는 3D 뷰야 해서 이 친구를 이름을 바꿔주고요. 이름 F2키 해주신 다음에 N, 여기 있는 뷰는 사실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익스테리어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뷰 복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F2키 동일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남서쪽 SW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SW는 슉 돌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남쪽 그리고 여기가 서쪽 이렇게요.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요것도 W는 모델이고 여기 없어야지 02에 3D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익스테리어, 이거는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없네. A 익스테리어 해서 적용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것도 모델 3D A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 해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시면 아이소메트릭,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층 플로어 아이소메트릭. 예, 저희가 수업할 때 이렇게 요거 만드는 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1층 상세뷰 뭐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누르고 여기 뷰로 재설정의 평면에 1층 눌러주면 이렇게 1층을 딱 잘라주고 이렇게 돌리면 1층만 딱 보이는 게 있었어요. 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컨트롤 Z 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1층으로 돼 있는데 약간 높네요. 그럼 이걸 약간 낮춰가지고 이렇게. 그럼 얘는 1층이죠. 1층 파트로 되어져 있게끔 만드신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VG 하신 다음에 이 뷰에서는 지형을 안 보이게 할 거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죠. 패밀리인데 조경에 관련된 패밀리예요. 그거를 꺼도 되고,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끄는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키 슉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 슉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해서 숨기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1층이야. 1층이야 해주시고, 여기 도면도 보이네요. VG 하신 다음에 가져온 카테고리에 도면 안 보이게 해줘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뷰 복제하고 막 잔뜩 깔아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VG도 쓰고 숨기기도 해서 그 도면에서 보이는 걸 최적화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예를 들어 1층 이걸 레벨도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숨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숨겨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얘는 F2키 누른 다음에 뭐 많은 거를 누를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1 XT 플로어 ISO First Floor ISO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층 뷰 마찬가지 Second Floor ISO 해주신 다음에 요거 선택해 주시고 2층 모델의 3D 파트의 아이소메트릭 B 한 칸 띄고 아이소메트릭 해주시면 돼요. 네, 적용. 이것도 모델 3D 아이소메트릭 이렇게. 그래서 없는 거는 만들어 가시면서 배치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뷰 상태에서 저희가 단면도를 한번 3D 단면도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2층 플로어 부분인데 1층 플로어 부분을 뷰 복제해서 하나를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 친구는 F2키를 눌러서 A 다시 3차원 3D 섹션이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럼 3차원 섹션인데 아까 전에 AA 다시 요거였죠. 요거 같은 경우는 가로 방향으로 자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A 다시 한 다음에 너는 쑥 키워 이렇게. 근데 뭐야 이 나무들은 왜 나왔니? 하면 나무들은 꺼버릴게요. 나무들이 여기에서 VG 누르시면 아마 나무가 있을 거예요. 나무. 여기 수목 있죠. 수목 적용해서 꺼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 지붕 평면도 필요 없어. 꺼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AA 섹션으로 제가 AA 섹션이 보이게 잘라버리면 돼요. 이렇게 잘려져서 보이는 거죠. A 섹션에 관련된 게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뷰는 나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C 하신 다음에 3차원 섹션이야.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뷰 복제한 다음에 이제 계단실 섹션 만들 거예요. 계단실 섹션. 이걸로 만드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자, 뷰 복제 한 다음에 이 친구는 이름이 F2 키 누른 다음에 계단실 3D 섹션, 계단실 3차원 섹션이야 라고 해주신 다음에 3차원 섹션만 보이게끔, 계단실만 보이게끔 이렇게 쭉 잘라주면 돼요. 쭉 잘라주고 여기도 약간 늘려가지고 계단 부분이 좀 잘 보이는 섹션이 나오게 오케이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하면 되는데 카메라 뷰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는 저희가 아직 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이거 렌더링을 저희가 돌릴 거거든요. 이거는 빼고, 그럼 여기 콜아웃 뷰 이거 하나, 그리고 카메라 뷰 두 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선 카메라 뷰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 1층 평면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1층 뷰에서 여기 너무 뷰가 이제 많죠. 비활성화 창 닫기 눌러주시면 1층만 빼놓고 다 꺼져요. 이 상태에서 뷰에서 내려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해서 카메라를 나 이 건물이 보이게끔 이렇게 비출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카메라 뷰가 나와요. 네. 카메라 뷰가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면도를 제가 예를 들어 뭐 남측 인면도야 해서 1층 잠깐 꺼버리고, 네. 이 상태에서 여기 클릭을 해줘. 이 프레임을 WT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 어디지 남측 면도에서 이렇게 쓱 올려서 뷰를 바꿀 수도 있고, 뒤로 가서 건물의 전경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1층 평면도 눌러가지고 얘의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도와 각도를 맞추어서 남측 면도를 이렇게 바꿔주고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좀 사실적으로 표현할 거야 라고 이 친구를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뷰가 지금 카메라 3D 뷰죠. 네, 3D 뷰의 이름을 F2 키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3D 뷰 카메라 뷰라고 할게요. 카메라 뷰. 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 뷰도 다양한 컷과 샷이 있을 거기 때문에 0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똑같이 2D 모델 3D 하시고 03 렌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여기를 203 카메라, 오늘은 렌더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카메라 슬러시 렌더 이렇게 해주시면 하면 되고, 소분류는 A 카메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적용 해주시면 그럼 여기 뷰 만들어지고, 1층 상세 뷰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데인데,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일이 이 시트 상에서 없어요. 그러면 삭제해도 되겠죠. 삭제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콜아웃 1층 평면도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콜아웃 1층 평면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 평면도를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화장실 부분만 보고 싶어요. 그럼 이 콜아웃이라고 있고, 한마디로 상세 뷰 같은 거예요. 콜아웃에 있는 여기 화장실 부분만 줌인해서 보겠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고 쭉 당겨요. 이렇게 너도 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콜아웃 뷰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이제 됐다. 이렇게 내 보고자 하는 뷰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아이고 잘못했어. X 클릭. 이걸 더블 클릭,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하면 이 상세 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콜아웃이라고 하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F2 키 누른 다음에 콜아웃 1층 평면도, 콜아웃 1층 평면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하신 다음에 이제 끝났고요. 이제 도면화 작업하는 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요것만 만들면 끝나요. 여기 보시면 1층 평면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교재에서 만드는 게 또 따로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만들면 요거서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보시고 이 시트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새 시트 한 다음에 그냥 A1m 짜리가 있고요. 로드 하시게 되면 로드를 하게 되면 없네. 이게 영어 버전에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드로잉 내려보시면 타이틀 블럭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A3로 할 거거든요. 이거 복사해서 따로 파일로 제공해 드려야겠네. 10주차 BIM 배포용. 우선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저 A3 매트릭이 필요해요. 혹시 없는 친구들은 저기 있는 거 받으시면 되고, 제가 10주차 배포용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안 드린다고 했죠. 요거는 안 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놔둬야겠다. 한 다음에 저 A3 매트릭 더블 클릭해서 들고 오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각각의 도면들을. 그러면 나 1층 평면도에 넣을 거야. 그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잠시만요. 얘 닫아버리고, 오케이. 자,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해 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딱 나와요. 근데 도면보다 크죠. 도면보다 커요. 그러면 얘를 1층 평면도 가셔가지고 한 300분의 1, 200분의 1로 제가 맞춰버릴게요. 200분의 1 그러면 조금 더 이 사이즈가 줄어들 거예요. 오늘은 도면을 배치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도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가 생겼어요. 어디 있냐면 시트에 이렇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럼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그러면 사이즈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제목 보이잖아요. 제목 없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형이 있어요. 지형을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뷰 활성화, 여기에서 뷰 활성화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VG를 누르세요. VG. VG가 안 되니? 지금 한글키로 되고, 영어 한영키 영어로 바꾼 다음에 VG로 하신 다음에 지형 끄시고 위에 올라가서 수목 끄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끄시고, 그래서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꺼지고요. 그 다음에 뷰 활성화, 이것도 꺼야겠다. VG 한 다음에 도면 타이틀 블럭 꺼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뷰 숨기기 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 인면도 표시해 주는 거, 이것도 숨기고 해서 이렇게 뷰의 상태를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뷰의 상태를 조절 해 주시면 되고, 이제 뷰 비활성화 하신 다음에 요거를 적정한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또 여기에서 이름 해서 여기에서는 1층 평면도라고 있네요. F2키 눌러주시고 1층 평면도 해서 확인해 주시면 여기 1층 평면도로 바뀌고 얘도 바뀌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글자도 바뀌었죠. 이렇게 우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 건데 여기서 또 새 시트 하신 다음에 매트릭 하나 추가해줘요. 이번에는 3D 뷰를 하나씩 배치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아이소메트릭 1층 있죠. 1층을 딱 갖다 놓고 배치해줘요. 그런 다음에 제목선 없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단면 상자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것도 보여요. 이런 거 제목도 없음. 네. 한 다음에 뷰 활성화 해주신 다음에 단면 상자가 보이니까 요거 눌러주시고 쭉 내려 보시면 뷰 활성화 안 됐네. 뷰 활성화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조절이 되네. 오케이. 하신 다음에 왜 단면 상자가 여기서는 컨트롤이 안 되나?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단면 상자가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자, 뷰 비활성화 하시고 이럴 땐 방법이 지금 이 뷰를 갖고 오거든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3D 뷰 퍼스트 플로어 아이소메트릭 요거예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로 가셔서 단면 상자 이게 지금 범위가 꺼져 있었네. 네. 범위 끄시고 적용하면 단면 상자 적용하시고 VG 영어로 맞추시고 VG 한 다음에 여기 수목도 꺼줘야겠다. 수목. 그래서 일일이 이런 거 다 잡아주셔야 돼요. 적용해 주시고 얘는 지금 레벨이거든요. 레벨 있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레벨이 안 보여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요거 하신 다음에 뷰 숨기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 2층 아이소메트릭 하면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 단면 상자가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었군요. 뷰 활성화 하신 다음에 단면 상자가 꺼지면 안 되네. 여기 다시 나왔다. 적용 팀장 1층 평면도로 낮춰요. 취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면 상자를 끄는 게 아니라 요걸 끄는 거였군요.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숨기기. 깜빡했어요. 그 다음에 2층 플로어 뷰 한 다음에 또 드래그 앤 드랍. 뷰 비활성 하신 다음에 2층 플로어 뷰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해 주시고 여기 2층 플로어 뷰가 아니네. 딜리트 할게요. 뭔가 잘못됐어. 삭제하신 다음에 요거를 뷰 복제 하시고 F2키 누른 다음에 END 세컨드 플로어 아이소메트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구 이 단면 상자 꺼놨던 거 다시 숨기기 해제 켜주고 그 다음에 2층이 보이게끔 쓱 2층 보이게끔. 아직 저희가 난간 모델링을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이게 도면 다 한 다음에 모델링 수정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자, 2층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Shift 2번 가서 2층을 여기다가 배치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제목도 없고 선도 없어. 그 다음에 지붕까지 같이 배치한 상태에서 그러면 더 잘 됐네. 이렇게 마치 적층되듯이 분해되듯이 2층도 뷰 복제 한 다음에 여기서는 루프 플로어 아이소메트릭 플로어 아이소 해주시고 엔터 한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아요.
쓱 지붕만 남기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올려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넘길 때 아예 여기 있는 뷰도 숨기고 여기서도 여기 있는 것도 뷰 숨기기 하신 다음에 여기 가시고 루프 플로어도 쓱 가져다가 빵 찍어주면 찍고 얼추 해주면 마치 여기 있는 세 가지 오브제들이 제목 없음 해주시면 되고 쓱 한 다음에 같이 움직여갖고 마치 얘네가 한 몸으로 움직이듯이 마치 분해가 되듯이 하는 도면까지 만들어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키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뭐 아이소메트릭 뷰 하셔가지고 우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까지 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뭐 렌더링이나 그리고 저희가 미처 안 한 모델링이 추가적으로 난간 모델링이 진행이 되면서 이 도면에서도 같이 바뀌는 거 연동되면서 그래서 만약에 도면이 100장이 됐건 200장이 됐건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델링만 향후에 바꿔도 여기 있는 요소들이 같이 연계돼서 링크가 돼서 동기화가 돼서 바뀌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 저장하신 다음에 10주차로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주차 작업해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